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9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선생님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일요일 날, 제 지금 녹화를 하는 게 월요일 새벽이거든요. 미리 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연휴다 보니까 미리 못 해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저기 함안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와, 가는데 차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움직였는지 아무튼 차가 엄청 막히던데, 네, 다들 재밌게 연휴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달립니다. 네. 뭐 어떻게 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도 달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교차 분석의 기본 원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비교 분석으로 오늘은 넘어가 볼 거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었던 교차 분석의 기본 원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산청 호국원에 잠들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산청 호국원에 갔다가 함량이라고 아시죠? 경상남도 거기가 이제 한 3, 4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상림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최치원 선생이 만들어 놓은 거의 최초인가요? 거기가 인공숲이죠. 인공숲 공원이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 함양에 가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청에 갔다가 함양에는 선생님들 그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텔이고요. 워낙에 깡촌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호텔 라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온돌방에 제가 엄청 의기양양하게 예약을 해놨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호국원에 가서 한판 울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체크인을 하러 갔는데 그 시간이 이미 6시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막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그걸 딱 들어가가지고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 박재진님 5월 10일 날 예약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방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예약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날 밥만 먹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는 하루 종일 차만 타고요. 그냥 거기 산청 갔다 온 거 외에는 밖에서 놀지를 못해가지고 오기 전에 상림공원에 잠깐 들러서 날도 추웠잖아요. 그날 오전에 비 와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그네 좀 타다가 집에 왔습니다. 초생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연휴 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고 지금 나머지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좋네요. 원래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면 이제 썰풀기가 좋아가지고 네, 좋아합니다. 뭐 토크쇼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교차 분석의 기본 원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이란 명목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명목 측정이라는 거는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단순히 이름으로만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끔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명목 측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얘네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각각의 카테고리가 교차하는 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교차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교차표를 만들어서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구매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귀무가설 H0는 지역과 구매 브랜드가 연관이 없다라는 게 H0고요. 대립가설 혹은 영구가설, 이건 이제 H1부터 나가는데 H1은 지역과 구매 브랜드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교차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귀무가설, 그 다음에 연구가설 혹은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가설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궁금한 거 혹은 내가 주장하는 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귀무가설이 기존에 있었던 진리고요, 연구가설이 내가 주장하는 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내가 궁금한 거, 그게 연구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거는 지역하고 구매 브랜드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가설이 되는 거고, 귀무가설은 그거랑 반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하고 구매 브랜드 간에는 연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H0라고 표시를 하고 연구가설은 H1, H2, H3, H4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설을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P값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P값은 0.05보다 작거나 0.01보다 작거나 0.001보다 작게 되면은 우리가 유의한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0.05보다 작으면 다 유의하겠죠. 근데 0.05, 0.01, 0.001로 나눠 놓은 이유는 95% 수준에서 유의, 99% 수준에서 유의, 99.9% 수준에서 유의, 이렇게 유의성의 정확도를 얼마나 높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P값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별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가 하나, 얘가 별표가 둘, 얘가 별표가 셋, 이렇게 달리게 되고요. 이거는 결과를 정리할 때 우리가 요거 별표를 달아가지고 결과를 정리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P값이 3개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표고요. 앞에서 보셨던 요 300개의 데이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역과 구매 브랜드의 카테고리별로 교차되는 셀을 만들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살면서 A 브랜드를 구매한 사람 30명, 서울 지역에 살면서 B 브랜드를 구매한 사람 55명,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총 300명 중 몇 명인가 빈도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기본 원리는 통계적으로 두 변수가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라면, 즉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얘하고 얘 간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차표의 각 셀에 속하는 빈도의 비율은 주변 확률의 곱, 즉 결합 확률에 의해서 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 확률은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일 확률, A 브랜드를 구매했을 확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주변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합 확률은요, 주변 확률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살면서 A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을 확률, 이게 결합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얘네 두 명이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라면 교차표의 각 셀에 속하는 빈도의 비율은 주변 확률의 곱, 즉 결합 확률에 의해서 구해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이 기대교차표라는 걸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요 기대빈도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확률의 곱인 결합 확률을 구해서 나온 그 값이 기대 빈도에 들어가는 값이 될 텐데요. 그게 두 변수 간에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일 때 사용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AI를 지역, BJ를 구매한 브랜드라고 할 때 AI와 BJ가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라면 AI와 BJ가 함께 일어날 결합 확률 probability AI, BJ는 각각의 주변 확률인 probability AI와 probability BJ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AI와 BJ가 함께 일어날 경우의 예상 빈도인 EIJ는 결합 확률의 총 표본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아래의 식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확률을 이렇게 구해가지고요. 전체 이제 우리 아까 300개였잖아요. 300개에서 요 결합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있는 요런 기대교차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고 이제 A 브랜드를 구매했을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을 구매했을 확률 곱하기 A 브랜드를 구매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0분의 100, 300분의 100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300분의 100, 그 다음에 300분의 100 요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예상 빈도 EIJ 같은 경우에 이게 기대 빈도죠. 기대 빈도 서울 그 다음에 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300개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33.33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두 표의 빈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통계량에 따라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빈도표라는 거는요. 지역과 구매 브랜드가 완전히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표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얘기는요. 서로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관찰된 값이고요. 그래서 관찰교차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표의 빈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제 통계량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카이 제곱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 분석은요. 그래서 관찰교차표와 기대교차표에 있는 각 셀의 빈도의 차이를 부호를 고려해서 제곱을 하고 이를 각 셀의 기대값으로 나눈 게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겁니다. 뭐 됐다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유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도라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값인데요. 이거는 항상 이제 그 통계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여가지고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교차 분석에서의 자유도는요. 행의 카테고리수 마이너스 1, 열의 카테고리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행이 3개, 열이 3개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자유도가 4겠네요. 그래서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2.25의 검정 통계량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 구매 브랜드가 연관이 있다라는 가설을 유의수준 0.0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통계표에서 자유도 4인 임계치를 구하면 9.49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이 제곱 통계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카이 제곱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0.05에서
그 자유도가 4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할 거예요. 단측 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양측 검정은요, 우리가 이거 정규 분포표 한번 그려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된 거. 종 모양으로 된 거에서 양쪽 꼬리를 보는 게 양측 검정이고요. 한쪽 꼬리만 보는 게 단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을 하는 이유는요,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지 플러스 값이 나올지 알 수 없을 때, 부의 상관이 나올지 정의 상관이 나올지 알 수가 없을 때 양측 검정을 하고요. 어느 한쪽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측 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양측 검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0.05를 양쪽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0.025가 됩니다. 그러면 0.025에서 자유도가 4다. 그러면은 지금 11.14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9.49가 나왔네요. 아, 여기서는 단측 검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9.49가 나옵니다. 왜 단측 검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그 교차 분석도 양측 검정을 하거든요. 근데 단측 검정을 했네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단측 검정을 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단측 검정을 했더니 9.49였다. 그래서 카이 제곱의 검정 통계량은 2.25로 임계치인 9.49보다 작기 때문에 지역과 브랜드 간에 연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자사 제품의 판매량과 경쟁 회사 제품의 판매량이 지역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측 검정으로 봤더라도요, 보시다시피 11.14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지역과 구매 브랜드 간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 분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 개수라는 거는 관련성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녔었고, 0은 행변수랑 열변수 간의 연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에 높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위 사례의 두 변수 간의 분할 개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0.086이 나온다. 그래서 이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 즉 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SPSS를 통해 가지고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데이터 화면으로 왔고요. 지금 1번에서부터 300번까지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고, 분석에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량에서 교차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넣으시든 상관없는데, 지역은 행, 저는 브랜드는 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에 들어가서요, 카이 제곱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강도를 얘기해주는 분할 개수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것 없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어슨 카이 제곱이라는 거의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되고요. 0.690으로 나왔기 때문에 0.05보다는 한참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가설이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영구가설이 두 집단에 연관이 있다 였었습니다. 근데 연관이 있다가 아닌 걸로 나왔으니 연관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할 개수가 나오는데요. 값이 0.086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유의 확률도 0.690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분할 개수를 봤을 때 역시 카이 제곱값 유의하지 않고 0.086 같으면은 이제 0.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값이니까 1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분석이 끝이 나고요. 우리는 이제 집단 비교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SPSS로 보았던 t-테스트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어우 깜짝이야. 무슨 갑자기 폰트가 바뀌었네요. 자, 우리가 마케팅 조사에서 집단 비교 분석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인 t-테스트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독립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 사용하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거고, 주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집단 비교는요, 뭐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판매량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립표본 t-테스트,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방법이 이제 t-테스트도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고 분산 분석도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똑같은데요.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일단 t-테스트의 기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 일단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 z-테스트하고 t-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t-테스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z-테스트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면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더라도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에 따라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z-테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면 더더욱이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유의하기 때문에 굳이 z-테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집단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t-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t-테스트는요, 독립된 두 개의 표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즉,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 내에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 대리점들의 판매량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 집단이 충청, 강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요,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충청 지역의 10개 대리점에 대한 판매량의 정보,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10개 대리점들의 판매량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대리점들의 판매량은 동일하다라는 게 귀무가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연구가설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충청 지역이랑 강원 지역이라는 두 개의 집단의 판매량 평균의 집단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앞에 그 얘기 안 나왔죠? 그 이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 노란색 하고 싶은데.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 변수는요. 명목 변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요. 등간 척도이거나 비율 척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충청,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이라는 두 개의 집단의 판매량 평균의 집단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t-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집단 판매량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제 위의 가설을 t-테스트로 검증하기 위해서 t-값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t-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서 표준화시킨 값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면은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 차이에서 불확실성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평균 차이가 날 수는 있잖아요. 평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평균 차이가 과연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평균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판단을 할 때 단순히 평균 차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하면 평균값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표준 오차로 나눈다라는 거는 평균 차이가 이런 불안정한 표준 오차라는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얻는 값이 t-값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의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서 얻는 값이 t-값이고요. 그리고 t-값이 클수록 우연히 평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평균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통계적으로 증명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확실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균 차이는 말 그대로 평균 차이고, 그래서 평균의 차이가 이런 불안정한 오차보다 크면 클수록 평균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오차 범위보다 더 크게 평균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t-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 또 골치 아픈 얘기가 하나 있죠.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와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할 때 계산식이 지금 다릅니다.
그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눈다라는 건 똑같은데요. 두 집단의 표준 오차인 제곱인 분산이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식의 차이가 납니다. 그 등분산성 여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등분산성이라는 거 앞에서 한번 등분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피어슨 상관계수 얘기할 때 그 각 집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할 때 오차 자체의 퍼짐이 비슷해야 결과가 왜곡되지 않겠죠. 그래서 분산이 비슷하게 퍼져 있어야지 오차도 비슷하게 퍼져 있고요. 그래서 얘네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분산성 여부가요, 그 t-테스트를 수행할 때 표준 편차의 처리 방식하고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 같으니까 공통된 표본 분산 하나로 지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만드는 거죠. 여기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 자체,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처리 자체에 그 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분산 여부를 확인할 때 뭘 사용하게 되냐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이 다를 때와 동일할 때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등분산인지 아닌지 검정을 하는 걸 레빈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등분산 검정에요. 귀무가설은 두 집단이 등분산이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영구가설이 두 집단이 등분산이 아니다. 이게 영구가설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등분산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단을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등분산이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는 그런 진리는요, 등분산이라는 게 깔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등분산이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등분산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연구가설로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검정하게 되잖아요. 검정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p 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요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별표가 붙었던 것들 있죠. 별표가 붙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0.05보다 작거나 0.01보다 작거나 0.001보다 작은 어쨌든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두 집단이 등분산이 아닌 걸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P값이 0.05보다 커요. 그러면은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분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SPSS 보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등분산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계산식이 달라진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성 검정은 그럼 뭘로 하느냐?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걸 SPSS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로 확인을 한다. 그리고 레빈의 등분산 검정은 H0 귀무가설이 두 집단이 등분산이다 하는 게 H0 귀무가설이었고 H1 연구가설은 두 집단은 등분산이 아니다 라는 게 연구가설이었다.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커야 등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T테스트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집단의 모분산이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 공통인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 2라고 하면 그 시그마 제곱에 자,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할 경우 공통인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 하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두 집단의 공통된 표본 분산인 SP 제곱은 앞의 공식 2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불편 추정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불편 추정량은 모집단하고 가까운 편향이 없는 추정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분산을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표본 분산, 결국은 우리는 표본으로 추정을 하니까 표본 추정량이 이제 모집단하고 최대한 가까운 편향이 없는 추정량 표본 분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두 집단의 공통된 표본 분산인 SP 제곱은 앞의 공식 2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집단의 공통된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산이 같으니까 따로따로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의 공통된 표본 분산인 SP제곱을 먼저 구한 후에 이를 공식 2에 t값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식과 같이 2.493의 t통계량을 얻게 됩니다. 자, 구해진 t값 2.493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n1, n2-2인 t분포에서 임계치를 구하게 됩니다. n1 플러스 n2라고 하면은요, 지금 충청 지역이 10개,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이 10개 있거든요.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이죠. 그 다음에 이제 t분포표에서 임계치를 구하게 되는데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구한다. 그죠? 이거는 아마 양측 검정이겠죠? 그러면은 t분포표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투테일로 봤을 때 0.025 요걸로 보면 되겠고요. 자유도가 18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2.101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죠. 2.101. 그래서 t분표에서 이제 임계치를 구하면 2.101이고 이제 양측 검정으로 하네요. 그 다음에 구해진 t값 2.493이 임계치인 2.101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 얘기는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였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충청 지역하고 강원 지역하고는 판매량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충청 지역의 대리점들의 매출액과 강원 지역 대리점의 매출액은 동일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충청 지역 대리점들의 판매량 평균은 8,170만 원인가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원 지역 대리점들의 판매량 평균은 6,260만 원이므로 충청 지역 대리점의 판매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SS를 이용해 가지고 t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자, 지금 이렇게요, 지역하고 판매량 이렇게 코딩이 잘 되어 있고 1번이 충청 지역이고요, 2번이 강원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평균 비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표본 t검정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집단 변수하고 검정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집단 변수에 말 그대로 집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우리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집단 변수에 집어넣고 이건 그래서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판매량은 검정 변수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설정을 하나 해주실 게 있는데요. 지역에서 집단 정의 들어가셔가지고 지정값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충청 지역이 1번, 강원 지역이 2번이잖아요. 그래서 명목 변수가 1번, 2번으로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SPSS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집단 1을 1로 코딩을 해놨고 집단 2는 2로 코딩을 해놨어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전혀 건드리실 거 없이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평균이 충청 지역이 81.7, 강원 지역이 62.6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표본 검정에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빈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레빈의 등분상 검정에서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P값이 0.05보다 크게 되면 즉 귀무가설이 채택되게 되고 영구가설이 기각되게 되면 즉 내가 자꾸 즉을 얘기하게 되죠. 즉 제가 등분산이 아니다라는 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등분산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기각이 됐어요. 그 얘기는 등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선생이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귀무가설은 등분산이다 입니다. 영구가설은 등분산이 아니다 입니다. 영구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P값이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P값이고요. P값이 0.507로 나오고 있어서 0.05보다 훨씬 큽니다. 그 얘기는 등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이 등분산이다 였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곱씹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건 대학원생분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게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구나. 0.05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아니구나. 뭐 귀무가설이고 영구가설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분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분산을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이렇게 두 개 줄이 있습니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은 등분산이 아닐 때 보는 줄이고요. 등분산을 가정함이 등분산일 때 보는 줄입니다. 등분산이 아닐 때는 SPSS가 그 부분을 교정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줄이 두 개인 겁니다. 뭐 근데 이거나 지금 유의 확률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보면 0.023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쿠야. 유의하다라는 얘기가 뭐가 유의하다라는 얘기냐면요. 아까 영구가설이 t테스트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영구가설이었었죠. 이게 0.05보다 작으니까 영구가설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하고 강원 지역 간의 판매량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레빈의 등분상 검정 얘기 나오고 있죠. 유의 확률이 0.507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507로 나오고 있죠? 똑같네요.
그래서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의 경우 두 집단 간 등분산이 가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t값과 유의 확률을 이용한다.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함 행을 보면 두 집단 충청지역과 강원지역 판매량의 차이를 검정한 t값이 2.493 나오죠. 2.493. 그 다음에 자유도는 18, 유의 확률은 0.023이다. 자유도는 18, 유의 확률은 0.023.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청지역과 강원지역 대리점들의 판매량은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 한번 하면은요. 어려웠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테스트의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Z테스트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면 어차피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분포가 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Z테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T테스트를 사용하고, T테스트는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인데 독립된 두 개의 표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판매량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독립변수가 지역이고요. 지역 내에 집단이 충청과 강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게 T테스트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T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 강원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래는 T 통계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T 테스트긴 한데요. 저는 그냥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속변수는 판매량이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저번에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독립변수가 앞에 있는 애, 종속변수가 뒤에 있는 애, 말 그대로 독립에 종속이 되어 있는 아이고 독립변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같이 변화하는 변수가 종속변수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은 판매량의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은 판매량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평균의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누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평균 차이에서 불확실성을 나누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보다 평균 차이가 더 크게 나게 되면 이게 우연에 의한 평균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차이를 오차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오차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불안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T테스트는 독립변수는 명목변수, 종속변수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서로 공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분산이 다르면 표본 분산을 두 개 따로 사용을 하고 분산이 동일할 때는 공통된 표본 분산 하나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결국 분산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식 자체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레빈의 등분산 검정은 귀무가설은 등분산이다. 연구가설은 등분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P값이 0.05보다 커야지 등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보셔야만 하는 게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할 경우 공통된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두 집단의 공통된 표본 분산인 SP제곱
앞에 공식 2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면 모집단과 가까운 편향이 없는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이어스가 없는 그냥 편향이 없는 추정량인 이제 공통된 표본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어렵게 불편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공통된 표본 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t값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493이라는 t값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t분포표에서 인계치를 구하면 2.101이라는 인계치를 구하게 되고, 구해진 t값 2.493이 이제 2.101보다 크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50분에 가까워져 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분산 분석은요, 우리 이거 SPSS 돌리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요, 3개 이상의 집단의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집단이 서로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분산 분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판촉 전략 3가지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코딩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요, 판촉 전략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나고요. 2번은 샘플 제공이고 3번은 통제 집단,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한 집단이 3번입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집단이, 이건 역시 독립 변수는 다 명목 측정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집단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요, 분석에서 똑같이 평균 비교에 간 다음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인은 판촉 전략이 요인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는 1번, 2번으로 코딩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3개 이상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판촉 전략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 전체의 집단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고요. 그냥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간에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후 분석이라는 걸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매출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후 분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독립표본 검정 이거 아니고 밑에 보시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그걸 출력을 안 했네요. 어디 갔냐? 제가 평균 출력을 안 했어요. 기술 통계, 그 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이거 2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출력을 깜빡하고 안 시켰네요. 자, 봅시다. 보시면은요, 일단 유의 확률을 한번 보시면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지금 0.098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 레빈의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요, t값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0.705이기 때문에 0.05보다 한참 큽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집단은 일단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의 집단이 차이가 없는데요. 보시면 평균을 봤을 때 가격이나 하고 통제 집단하고는 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집단 간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 매출액에 유의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의 수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0.1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유의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후 검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후 검정을 돌려봤는데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0.05를 기준으로 하지 0.1까지 올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 검정을 해봤는데 아무튼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분산 분석의 이론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도 한번 또 복습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